네, 다음은 신경 조직입니다. 여러분 책은 16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 조직은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신경세포는 신경조직의 최소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경세포는 크게 뉴런, 즉 신경세포와 유로글리아, 신경악교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신경세포는 우리가 신경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의 최소 단위이며 신경의 모든 역할, 즉 기능을 하는 곳이죠. 이 신경세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흥분, 영어로 irritability라고 하고요. 전도, conductivity라고 합니다. 자, 흥분은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흥분이 돼요. 또는 흥분을 활성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즉, 연접한 주위의 신경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그 자극에 대해서 흥분 또는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된 그러한 자극을 다시 인접한 또는 연접한 신경세포로 전도,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세포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인접한 신경세포로부터 전달, 자극을 받아서 흥분 또는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된 자극을 다시 인접한 신경세포로 전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경세포는 크게 세포체와 돌기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세포체에는 안쪽에 가장 중심에 있는 핵, 소마와 핵 주위에 있는 원형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형질에는 니슬, 소체, 신경원섬유, 신경미세관, 그 밖에 세포, 포함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핵이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에너지원, 즉 단백질 또는 면역, 이러한 기능들을, 즉 핵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이 요소들이 바로 원형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돌기인데요. 두 가지 돌기가 있어요. 가지돌기, 덴드라이트라고 합니다. 역할은 정보를 입력한다, 즉 정보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흥분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즉 정보를 받는 곳, 자극을 받는 곳, 가지돌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활성화된,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된 정보를 다시 전도해주는 역할, 바로 축삭이 되겠습니다. 자, 신경세포는 이렇게 세포체와 두 가지의 돌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이러한 기능들, 전달을 받아 흥분하고 다시 전도하는 기능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세포 주위에는 이런 신경악교세포들이 있어요. 자, 이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포들을 신경악교세포라고 합니다. 다음은 중요한 신경세포의 구조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신경세포의 성장을 돕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 니슬소체가 있습니다. 니슬소체는 단백질 합성을 통해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여 성장과 재생에 관여를 합니다. 다음으로 세포 골격에 해당하는 신경미세섬유와 신경미세관, 그리고 미세섬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신경미세관은 물질 운반 통로의 역할도 같이 합니다. 말 그대로 관이니까요. 이 관을 통해서 세포체에서 만들어진 영양물질을 축삭의 말단까지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삭둔덕은 위에서 언급한 축삭의 기능인 자극을 전도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축삭둔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삭종말은 축삭의 가장 끝 부분으로 인접 신경세포와 연결하는 연접 부분이 바로 축삭종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러한 신경세포의 구조 그리고 중요한 구조물들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7페이지 그림 1-13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그림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중요한 신경세포의 구성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세포체가 있었죠. 이 세포체 안에는 이렇게 핵 그리고 그 외의 구조물들 리보좀, 골지기관, 니슬 소체 자, 이런 것들이 세포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세포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돌기가 있었죠. 바로 인접세포에서 이러한 정보를 받는 기능, 바로 가지돌기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전도의 기능을 하는 축삭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경세포의 세 가지 중요한 구조, 구성단위, 세포체, 가지돌기, 축삭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외에 또 중요한 구조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자, 여기 축삭을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축삭 안에 미세섬유, 미세관 등이 보입니다. 자, 이러한 미세섬유, 미세관은 바로 세포의 골격을 담당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세포의 골격을 담당하는 이러한 구조물들도 보이고요. 또 하나, 자, 이러한 세포들은 각기 다른 세포들과 연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그림 다른 세포들과 연접하는 그림이 바로 여기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접하는 요 구조물이 축삭 그리고 요 구조물이 가지돌기 해서 축삭과 가지돌기가 연접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신경세포들이 만나고 있음을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연접하는 그림을 확대한 그림이에요. 예, 이 연접을 영어로 시냅스라 하고 예, 이 그림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경세포의 종류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세포의 형태, 즉 모양에 따른 분류입니다. 교재는 19쪽이네요. 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혹끝 신경세포는 세포체에서 나오는 하나의 돌기와 두 개의 축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촉수신경과 그 다음에 내신경, 특히 내신경에서도 감각 부분 그리고 망막 수용체에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극신경세포는 세포체에서 두 개의 축삭과 가지도기가 나와 있으며 주로 후각신경, 그 다음에 청각, 시각과 관련된 특수 감각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극신경세포는 가장 일반적인 신경세포의 형태가 되겠고요. 둘 이상의 가지돌기와 하나의 축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운동신경세포, 그 다음 자율신경세포, 대뇌겉질의 운동신경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이게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그림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보면 혹끝은 하나의 돌기 그리고 두 개의 축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국 신경세포는 세포체에서 두 개의 축삭과 가지돌기가 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다극신경세포는 둘 이상의 가지돌기, 자, 이 부분이 다 가지돌기죠. 둘 이상의 가지돌기, 하나의 축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세포의 종류에서 역할, 즉 기능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게 모양 또는 형태에 따른 분류라면, 지금 보실 건 기능, 즉 역할에 따른 분류입니다.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감각, 운동, 그리고 사이신경, 즉 중개 역할을 하는 사이신경, 즉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들신경. 먼저 들신경은 감각 정보를 중추, 즉 척수를 거쳐서 뇌로 전달하는 신경세포로서 기능적으로는 감각신경세포에 속하며 뇌로 들어간다, 즉 뇌를 기준으로 해서 감각 정보를 뇌로 전달한다 라고 해서, 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들어오는 신경이죠. 그래서 이걸 들신경세포라고 합니다. 이 들신경세포의 경로는 먼저 밑으로 보실까요? 자, 피부나 내장기에 있는 수용기. 자, 우리 피부에는 여러 가지 수용기들이 있죠. 촉각, 온각, 냉각, 통각. 자, 이런 수용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척수의 뒷불로 들어가고, 그리고 척수의 뒷불에서부터 시작해서 뇌의 시상이라는 곳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상에서부터 대뇌 겉질까지, 이렇게 해서 들신경의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로와 관련된 건 우리가 척수로에서 다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날신경세포, 즉 운동신경세포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에서 몸으로 또는 내장기로 가서 이런 것들을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신경 세포들을 우리가 운동신경세포라고 하고, 뇌에서부터 나가는 거죠. 따라서 이걸 날신경세포라고도 합니다. 종류로는 몸을 움직이는 몸운동신경세포와 내장을 움직이는 내장운동신경세포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몸운동신경세포는 뇌에서부터 척수까지를 위운동신경세포라고 하고, 척수 또는 뇌신경에서 근육까지를 지배하는 신경을 아래운동신경세포라고 합니다. 내장신경세포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신경절을 기준으로 이전 신경세포, 신경절을 기준으로 이후 신경세포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요 내장운동신경세포는 우리가 자율신경계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신경세포, 즉 들신경세포와 날신경세포 사이에서 이들의 흥분을 전달 또는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세포, 사이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자어로 개제한다 해서 이걸 개제신경원이라고도 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가 위에서 2교시 차인가요? 잠깐 언급하였던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신경악효세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역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서 분포하게 되는데요. 중추신경계의 신경악교세포는 별악교세포, 희소돌기악교세포, 내실막세포, 미세악교세포가 있고요. 말초신경계의 신경악교세포는 신경집세포, 위성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가 위성세포와 근위성세포 좀 헷갈릴 수 있죠. 근위성세포는 근육세포 주위에 있는 세포로서 근재생에 관여하는 세포입니다. 다른 세포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을 좀 보도록 할까요? 먼저 별악교 세포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따라서 보호막의 역할, 특히 뇌혈관 장벽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여서 뇌로 들어가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침입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희소돌기악교세포는 중추신경계의 마리집을 형성하는 데 활용되는 세포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마리집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마리집을 구성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희소돌기악교세포가 되겠고요. 세 번째, 미세악교세포는 청소세포라고 합니다. 즉 죽은 세균 또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실막세포는 뇌의 안쪽, 즉 빈 공간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빈 공간이라 하면 우리가 1교시 때 배웠던 뇌의 발달에서 뇌가 발달하면서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되겠고요. 거기에는 가쪽 내실, 셋째 내실, 넷째 내실 등이 있었죠. 자, 이곳에 분포하고 있는 게 바로 내실막세포고, 이러한 내실막세포는 바로 뇌척수액을 생성하고 흐름에 관여하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리집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마리집은 신경세포를 싸고 있는 마리라고 했는데요. 특히 신경세포 구성 중에 가지돌기, 그리고 세포체, 축삭, 이 중에서도 특히 축삭을 싸고 있는 막이 바로 마리집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축삭의 역할이 자극을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 마리집은 축삭을 둘러싸서 축삭을 보호하고 특히 전달의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마리집으로 둘러싸인 축삭을 마리집 신경세포 또는 마리집 신경섬유라고 하고, 마리집이 없는 축삭을 빈 마리집 신경섬유라고 합니다. 마리집이 있는 축삭을 자극의 전달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달을 바로 도약전도라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시면, 자, 희소돌기악교세포, 이 중추신경계가 해당되겠죠. 희소돌기악교세포에서 이렇게 축삭의 마리집을 만들고, 이런 마리집은 축삭을 싸고 있어서 축삭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시다시피 축삭의 전도 또는 전달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축삭의 마리집이 있는 걸 마리집 신경섬유, 마리집이 없는 빈마리집을 빈마리집 신경섬유라고 합니다. 다음은 말초신경 세포의 손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계에 있는 세포가 손상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병리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왈러 병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경세포 중 어떤 일부분, 그림에서는 지금 축삭이 손상을 받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축삭 부분이 손상을 받았다면 손상받은 부분에서 꼬리 쪽으로 이렇게 변성이 일어난 후 다시 새살이 돋는 재생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병리적인 변화를 바로 왈러 변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없지만 손상받은 부분에서 이렇게 손상받는 부분에서 윗부분의 변성을 일으키는 걸 역행 변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변성과 재생은 말초신경계에서만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초신경 손상의 분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분류를 많이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던이라는 분이 분류를 한 3단계의 분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차단, 유로플렉시아는 가역적 차단에 의한 신경전도의 차단을 의미합니다. 즉 가역적, 변화가 될 수 있는, 즉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는 차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단의 원인이 제거되면 바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신경 차단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축삭 단절증, 엑소노트메시아라고 하고요. 자, 이게 원인은 심한 압박, 자상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축삭의 일부분이 단절된 경우고, 이러한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왈러 변성이 일어나고 근위축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단계가 바로 두 번째 축삭 단절증이 되겠습니다. 회복되는 기간도 조금 길겠죠. 신경 차단이 한 3개월 정도라면 축삭 단절은 수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회복 기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신경절단증, 유로트메시아라고 하고요. 칼이나 유리 등의 자상으로 모든 신경섬유막이 단절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의 완전 마비를 초래할 수가 있고 대부분 재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수술로 이렇게 신경과 신경을 잇는 연접술 같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자, 밑에 그림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이 유로트 프레시아가 이렇게 압박 있지만 이 압박을 제거를 하면 회복이 되는 신경 차단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유로토메시스, 축삭 단절증, 일부분의 축삭이 손상된 부분의 그림이고 왈러 변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 유로토메시스, 신경이 완전히 이렇게 절단된 그런 그림을, 이 표는 위 세 단계 말초신경 손상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하여 만든 말초신경 변성 5단계 표가 되겠습니다. 썬더랜드라는 분이 분류한 표가 되겠고요.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24쪽이 나와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각 장에 나와 있는 요약문들이 되겠고요. 네, 이 그림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 장의 끝부분에는 이제 그 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제 그림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아마 신경관이 이제 발달되는 그런 그림이죠. 여러분 책의 한 8쪽에 보시면 그림 1-4에 해당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신경관의 형성에서 이제 배엽
것들이 이렇게 신경관을 형성하는 그런 발달 단계를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이 직접 그리셔야 됩니다. 조금 못 그려도 상관없어요. 또는 자, 이 원본 그림에 이제 뭐 그런 종이를 흰 종이를 대고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좀 직접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 그림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 그림은 신경 조직에서 봤던 그림인데 17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신경세포를 이루고 있는 소기관들이라는 그림이고요. 자, 신경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구성들, 핵과 그 다음에 구조물, 가지돌기, 축사각이 있고 중요한 부분을 확대한 그런 그림들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죠. 이걸 뭐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대강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구조물들을 직접 그림을 그리고 명칭까지 이렇게 적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 신경계 발생과 구성이었습니다.